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이라는 점. 근데 왜냐면 우리는 정말 투자에 진심인 사람들이라. 우린 투자 정말 좋아해. 투자에 진심인 사람들이라서. 아우, 오늘 또 드디어 여기 왔네요. 마지막이에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뭐 거의 여기가 우리 집처럼 느껴지는데. 나 고정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많은 추억을 남겼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눴죠.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에겐 또 많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투자자 어떤 분인지 혹시 얘기 들었나요? 글쎄요. 마지막 하니까 제일 센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준비됐나요? 아, 멘트요? 멘트 하기 전에 못 알려드려요. 알겠습니다. 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이건. 적응하셔야죠. 투자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토스. 마지막 화를 장식할 그런 위대한 투자 구루는 오늘 누구예요? 오늘 드디어 그분이 오십니다. 오늘 등장할 그분은 바로 찰리 먼거.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워렌 버핏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죠. 사실 저는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을 보면 구현선님과 저 같은 영원한 투자 파트너가 떠오르는데요. 저도 제가 제일 홍석서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끔씩 떠오르는 인물이에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관계가. 실제로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를 조금 더 발전시킨 인물이 먼거였잖아요. 앞으로 한 뭐 10년, 20년, 30년, 40년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좋은 형 동생이자 동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먼거에 관해서 얘기 나누게 됐는데요. 구현선님이 생각하는 찰리 먼거라는 인물은 어떤 투자자예요? 벅셔 해서웨이의 가장 큰 기둥 둘 중에 하나죠.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워렌 버핏이라는 그늘에 가려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제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는 담배꽁초 이론이라고 해서 담배꽁초만큼 흔하게 버려져 있는, 아무도 그 기업의 가치를 몰라주는 기업들을 싸게 사서 기업이 어느 정도 내재 가치까지 올라오면 그때 청산을 한다, 이런 개념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킨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석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애플 투자하게 된 것도 기존에는 워렌 버핏이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IT 섹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었는데, 찰리 먼거 등을 통해서 워렌 버핏이 좀 이런 뷰를 바꾼 게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홍석서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 가치 투자자 혹은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말할 때 벤자민 그레이엄, 그리고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이 세 분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찰리 먼거라는 인물은 그 어떤 인물보다도 투자자에게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조언해 준 인물인 것 같아요. 보통 통섭적 지혜라고 많이 불립니다. 다양한 학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투자에 대한 통찰력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고 표현했었고, 실제로 찰리 먼거는 물리학이나 수학, 모든 학문에 정통해 있는 인물로 굉장히 명성이 높죠. 마이클 모부시 같은 인물들은 이런 찰리 먼거의 통섭적 지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통섭과 투자라는 굉장히 명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찰리 먼거에 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책들은 불쌍한 찰리 이야기라는 책인데, 아쉽게도 영어와 중국어판으로만 번역되어 있어서 국내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 책을 보면 찰리 먼거라는 인물은 막연히 성공한 인물인 것 같지만 그 삶의 과정에서 많은 실패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혼이라는 경험도 했었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잃기도 했었고, 실제로 실명이라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많은 투자의 대가들 중에서도 인생의 많은 시련을 극복해내고 그걸 승화해낸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찰리 먼거는 워렌 버핏에 조금 가려져서 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긴 한데요. 홍석서님께서 생각하는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과 조금 구분이 되는 그만의 투자 철학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은 워렌 버핏과 겹쳐지거나 중복된 부분이 많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찰리 먼거만의 투자 조언 중에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용기에 관한 조언입니다. 우리가 가치 투자함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조언해 주는데요. 인내의 결과물로서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 때
그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승산이 확실한 기회라고 판단이 된다면 자본을 베팅함으로써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는 조언을 찰리 먼거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 과정에 만나는 기회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기회를 활용한 용기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먼거의 조언들 중에서 가장 새겨듣는 부분이고요. 구현선님이 생각하기에 이 찰리 먼거라는 분에게서 배울 만한 점 혹은 멘토로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찰리 먼거야말로 학습 기계로 불리고 나이가 들었지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관찰하는 투자자인 것처럼 투자를 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변 상황 혹은 경기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 투자자가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조언해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찰리 먼거처럼 모든 학문의 정통한 수준까지 학습 수준을 높일 수는 없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 또 능력 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이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걸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투자의 구루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찰리 먼거는 투자자의 진정한 스승이다. 우리 투자자들에게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면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현선님은 어땠어요? 저 역시 찰리 먼거 하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탐구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찰리 먼거는 학습 기계다 정도입니다. 에버러닝 머신이다. 좋습니다. 멘토스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1화의 워렌 버핏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 역시 투자의 스타일을 만들어 오고 투자의 경험이 쌓이면서 제가 어떤 투자자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고 또 저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버핏의 지혜 그리고 버핏의 조언들이 저에겐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10년 이상 투자 관련된 일을 해오고 많은 고객분들과 투자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스타일과 버핏 스타일이 굉장히 일치하는구나 그런 일치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워렌 버핏은 사실 저에게 투자에 대한 생각, 투자에 대한 스타일을 정립해준 가장 훌륭한 멘토였던 것 같아요. 구현사님은 혹시 어땠나요? 저는 지지난화에 다뤘던 하워드 막스가 제일 기억에 나요. 투자적으로 보면은 하워드 막스의 경우에는 제 스스로의 최근 포지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조급해 하시고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소폭의 조정을 겪었을 때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사이클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포지션에 대해서 좀 늘상 고민을 하는데 하워드 막스의 책을 좀 다시금 꺼내서 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멘토가 된다면 어떤 투자 철학을 남기고 싶으실까요? 구현사님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멘티 분들에게 가격과 현금 비중에 대한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투자를 행할 때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또 현금 비중에 대해서 좀 강조를 늘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박앤세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바로 현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올 수 있는 그런 테일 리스크의 상황에 대비해서 나를 위한 선물로 현금을 조금 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투자에서 심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투자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회를 발견하게 되거나 혹은 결정적인 실수를 피하게 되는 건 심리의 영향력을 활용하거나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극도로 두려운 감정을 극복해냈을 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극도로 두려움이란 감정을 극복해냈을 때 최악의 실수를 피할 수 있잖아요. 투자에서 많은 것들이 숫자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숫자보다 심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조언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멘토스를 찍으면서 꼭 하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고 또 혹은 일부는 마음고생할 때도 있을 건데요. 정보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투자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여러분이 찾는 투자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투자의 멘토는 정말 투자의 대가라고 일컬어질 만한 역사의 이름을 남긴 투자자들이 충분히 그 고민을 답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많은 손님분들께서 그래서 뭐 사야 돼요? 만 묻는 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종목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적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유튜브나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 일지를 쓰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멘토스를 통해서 하는 것도 투자 구루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기 이전에 저는 각각의 투자자분들이 그 시기에는 시장의 상황이 어땠고 어떠한 이유로 나는 이걸 샀어 라는 거를 매매 일지로 남기다 보면은 나중에 훗날 투자를 복귀해 봤을 때 이런 종목을 샀을 때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좀 스스로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투자에 섣불리 투자를 하기보다는 각각의 과거에 투자했던 내역들에 대해서 각각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찰리먼거에 대해서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멘토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이라는 점, 네, 이젠 작별 인사할 시간이죠. 5회 만에 잘리는 건가요? 6회.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왔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준비됐나요? 마지막 멘트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네. 항상 오그라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그라들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의 멘트 한번 가시죠. 투자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토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다 됐다 너. 잘한다.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우리가 처음에는 막 카메라도 있고 스태프분들 계시고 해서 되게 어색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도 방송이 다 됐어. 그러니까요. 길에서 보면 나 아는 체 해줬으면 좋겠어. 아는 척하는 사람 많이 나올 거야. 아니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멘토스 흥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까? 그래요. 응. 어떻게 마무리하죠? 우리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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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네. 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이거는 그냥 편집하셔야 돼요. 잘라. 어제 못 써. 어제 못 써. 못 써. 절대 못 살려.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지. 끝. 너무 무거워요? 그쵸? 너무 무거워? 근데 왜냐면 우리는 정말 투자에 진심인 사람들이라. 우린 투자 정말 좋아해. 투자에 진심인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투자가 될 것인가.